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609만원에서 649만원으로 약 40만원이나 늘어나죠. 1인 가구는 더 많이 올라서 월 239만원에서 256만원으로 17만원 정도 인상되네요. 이번 인상으로 새롭게 4만 명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준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나 급여액이 늘어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중위소득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절반은 이보다 많이 벌고 절반은 이보다 적게 버는 그 기준점이죠. 이 기준중위소득은 단순히 통계 수치가 아니라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6.51% 인상되어서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률이에요. 1인 가구는 더 높은 7.20% 인상되어서 256만 4,238원이 됩니다. 왜 1인 가구 인상률이 더 높을까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1인 가구가 74.4%를 차지하고 있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배려한 거예요. 그럼 이번 인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생계급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95만 1287원에서 내년에는 207만 8316원으로 12만 7천원 정도 늘어납니다. 1인 가구는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5만 5천원 정도 증가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생계급여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인데요. 예를 들어 김소담 씨가 1인 가구라고 가정해 볼게요. 김소담 씨의 소득 인정액이 월 30만원이라면 내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82만 556원에서 30만원을 빼서 약 52만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올해라면 76만 5444원에서 30만원을 빼서 46만 5천원 정도였으니까 약 6만원 정도 더 받게 되는 거죠.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43만 9,109원에서 259만 7,895원으로 1인 가구는 95만 6,805원에서 102만 5,695원으로 인상됩니다. 의료급여는 급여 대상 항목의 의료비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일종은 입원비는 무료이고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만 본인 부담하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가 대상인데 4인 가구 기준으로 292만 6,931원에서 311만 7,474원으로 인상됩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를 지급하는데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만 5천원에서 내년에는 57만 1,000원으로 2만 6천원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되는데요.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교 50만 2천원, 중학교 69만 9천원, 고등학교 86만원으로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됩니다. 이번에는 제도 개선 사항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현재 29세 이하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해 40만원 더하기 30%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대상을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도 60만원으로 늘려줍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소담 씨가 30세 1인 가구이고 월 1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올해까지는 29세 이하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30%만 공제되어 소득 인정액이 7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생계급여는 76만 5,444원에서 70만원을 뺀 6만 5천원 정도만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34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60만원 더하기 30% 공제를 받아서 소득 인정액이 28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생계급여는 82만 556원에서 28만원을 뺀 54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만 자동차에 일반 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해주는데 내년부터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됩니다. 또한 승합차와 화물차의 경우에도 기준이 완화되어서 소형 승합차는 500만 원 미만, 소형 화물차도 500만 원 미만까지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박소담 씨 4인 가구가 소득 평가액 150만 원이고 자녀가 2명 있으면서 7인용 승용차를 450만 원에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올해까지는 다자녀 가구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차량가액 450만 원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이 600만 원이 되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녀 2명 이상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어서 자동차 가액의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니까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서 월 39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모두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제도가 개선된다고 해서 모든 분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주의 원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특히 2025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탈락하신 분들 중에서 소득과 재산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은 분들은 내년에 다시 신청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기준이 완화되면서 새롭게 선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인데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 지출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 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정말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특히 1인 가구와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개선이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지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소득이나 재산 상황, 가구 구성, 부양 의무자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구청에 직접 상담받아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의미 있는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네요.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나 이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